네이버가 컬리를 만났을 때 네이버가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네이버가 많이 외면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이버가 왜 뭐 카카오랑 묶여서 내려가나요? 왜 아니죠. 이래요? 카카오는 괜찮습니다. 그 네이버는 왜?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카카오는 베팅을 그거야. 하는 거죠. 네. 진짜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AI 1황을 꼽자면 네이버임에 틀림없거든요. 유일황이죠. 유일황.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이 이렇게 주목을 해주지 못했어요. 만약에 진짜 정권 교체가 되면 그게 입지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시나리오를 짜는 것 같아요. 야, 네. 그렇게. 그래서 네이버가 계속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뭔가를 만들어냈으니까 2% 넘게 상승을 했겠죠. 네. 쿠팡 긴장해랑 컬리까지 품은 진격의 네이버. 이커머스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업을 구체화할 것이다. 연내 새로운 협력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컬리는 뭐 아시다시피 신선식품에 강점을 갖고 있고 네이버는 플랫폼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도 맞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쿠팡에게 긴장감을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컬리 제품을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걸 보면 뭐 완전하게 인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네요. 그냥 손만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그냥 계속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그 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죄송한데 네. 지분 인수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예 컬리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정말로 쿠팡을 긴장시킬 만한 그런 사이즈가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네. 내용을 찾아봤더니 쿠팡의 거래액 추이가 보시면 네. 매달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연간으로 곱하면 한 50조 원에서 55조 원? 네. 시장에서 작년 기준으로 거래액이 55조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컬리의 연간 거래액이 3, 4조 원,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55조 원 거래액 나오는 기업에 3, 4조 원을 대비해서 뭐 긴장해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약간 그 뭐 메타폼스 뭐 메타 플랫폼스. 구글 뭐 개설 거라 약간 그런 한국형 느낌이죠. 뭐가 간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네이버는 그럼 지금 플랫폼 그 결제액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50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면 쿠팡이랑 엇비슷해지긴 하네. 네. 거의 뭐 중국식 계산인데요. 이거? 그렇긴 합니다. 그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원래 네이버의 이 커머스 거래액이 그 협력업체들까지 다 더하는 거라.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금 컬리가 들어온다고 그 가정을 하면 크게 영향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플러스 스토어를 요즘 계속 네이버가 살리려고 하잖아요. 노력 많이 하죠. 새벽 배송이 된다. 요거는 네이버가 못 가졌던 거잖아요. 새벽 가졌던 배송. 거죠. 예. 365일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라고 하죠. 컬리는. 그래요? 네. 오. 그 새벽 배송은 종류이고 컬리는 그 샛별. 왜 새별이에요? 그만큼 빠르다는 건가요? 그 새벽에 이제 샛별 뜰 때 이제 간다고. 감성이 좀 있네. 이제 뭐 아침에 하는 거지 로켓 프레시 이제 아침에 그쵸, 가는 그쵸. 거.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네이버가 식품 쪽은 뭐 그렇게 크게 따로 강점이 없었으니까 컬리가 갖고 있는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를 만약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또 네이버가 멤버십으로 장사 많이 하잖아요. 장사 잘하죠. 이거. 네맴 이러면서 그걸로 또 제휴를 해서 컬리 입장에서도 유통 경로와 유저층 확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최근에 뭐 계속 늘고는 있지만 액수는 늘고 있지만 성장률은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이게 그 TMF 사태 때문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그런 있겠죠.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21년도부터 조금씩 이렇게 성장이 그러네요. 줄어든 거 보면은 그 하나의 어떤 이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로 올라왔던 게 이제 슬슬 빠지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많이 포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알리테무가 그 사이에 많이 잠식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네, 그럼요. 할 만큼 다 하니까 성장이 좀 정체된 상황에서 다른 대안들을 계속 찾고 있는 네이버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온라인 쇼핑 성장률은 정체하지만 보시면 음식료품은
농축수산물은 확실히 돌아 나와요. 네. 네, 이런 흐름들을 보고 네이버가 컬리를 컬리랑 협력을 하거나 만약에 나중에 나아가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신선식품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네이버 2024년 쇼핑 GMV 50조 원은 외부 제휴물 포함한 수치라서 그렇죠. 컬리와 제휴한다고 해서 이 수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신선식품 새벽 배송군 강화 그리고 현재 프로모션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트래픽의 락인 효과까지 클 것으로 기대를 한다. 커머스 사업 가치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뒤에 있었군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지분 인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이버와 쿠팡의 전략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은 본인들이 이렇게 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직매입을 해서 하죠. 네. 근데 네이버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동료를 구하는 거죠. 네. 요기요 제휴, 넷플릭스 제휴, 내 동료가 되라 그렇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네이버와 쿠팡의 경쟁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약간 그러니까 온라인 소셜 커머스는 아니죠. 온라인 커머스의 이황으로서 양강 구도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의 수익 대부분이 사실 네. 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커머스 쪽에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파이낸셜도 분사해가지고 뭐 할 정도로 사실 뭐 웹툰 제외하고 네이버가 벌고 있는 분야를 보면 네이버 광고 뭐 빼고는 이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쵸. 예. 이제 진짜 네이버는 검색 사업자는 이제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예, 이제. 이런 커머스 그리고 AI 이런 쪽이 커머스로 실제로 돈을 벌고 그걸로 AI에 투자하는 그런 느낌인데 커머스 컬리와의 어떤 그 협력이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계속 재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관심 플랫폼 많죠. 관심 사업. 많죠. 예. 관심 많죠. 어림도 없다. 그래요? 예, 쿠팡이 짱인가요? 쿠팡이 짱이고요. 예. 어림도 없다. 이게 좀 그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이나 좀 네. 이제 뭐 어떤 게 있으면은 사실 쿠팡을 따라가려면은 저는 좀 의아하게 들 수도 있겠지만 이마트 말고 없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쿠팡은 그동안 진짜 뭐 박살 났었잖아요. 수익 다 날아가면서 영업이 크게 적자 나면서도 애초에 수익은 없는 회사였죠. 회사였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쩐주 그러니까 이제 비전 펀드 들고 와가지고 전국에다가 풀페이먼트 싹 깔아버렸거든요. 손 마사요시 씨. 예, 그 돈을 계속 부어대니까 그렇죠. 사실 풀페이먼트 다 갖추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가격 경쟁을 가져갔잖아요. 직매입해서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쿠팡은 그거예요. 여기보다 싼 데 있으면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 쿠팡은 최저가라는 게 강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풀페이먼트 구조를 다 갖춰놨는데 그렇죠. 네이버는 사실상 뭐 이커머스 이전에 나왔던 뭐 G마켓이나 뭐 11번가인 것처럼 오픈마켓을 크게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중개만 하는데 네이버가 어떤 그 강제력을 가지느냐. 우리 보면 아시겠잖아요. 쿠팡과 CJ가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쿠팡이 그냥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반도 결국 쿠팡 들어가는 거고 보면은 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파워가 이제 네이버랑 쿠팡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야. 그냥 뭐 올리브영 같은 거죠. 쿠팡은 거의 뭐 이제 그런 이 화장품 유통 업계에서 그럼 컬리 붙이면은 해결이 될까 보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컬리가 예전에 한 4조 원 정도 됐었어요. 기업 가치가. 예. 요즘 한 6천억?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장외 어제 확인했는데 장외가가 한 6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뭐 상시 거래 가능한 가격대는 3, 4, 5천억 정도 시총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는 야 이거 싸졌는데. 그러네. 좀 지분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샐러드 쿠팡 싫어해가지고 사실 네이버가 있긴 해야 돼요. 왜냐면 쿠팡 단독으로만 남아 있으면 네. 시장 안에서 뭐 고객들도 손해이고. 셀러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 많이 커줘야 하는데 쿠팡 맞추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 이게 그 지향하는 점이 다릅니다. 쿠팡은 진짜 10대부터 60대까지 그 UI 들어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판이거든요. 쿠팡이요? 예. 그렇죠. 최근에 크랩에서도 관련해서 영상 나올 정도로 UX UI가 뭐 별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 눈에 별로인 거예요. 맞아. 50대 60대가 봤을 때 너무 깔끔하고 이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좀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뭐 보면 이렇게 그 쿠팡 들어가면은 정신없어 나와요. 맞아요. 깔끔하지도 않고 오히려 컬리가 더 깔끔하거든요. 컬리는 그 보라색으로 톤을 맞춰 나가지고 그렇죠.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브랜딩보다는 이게 확실히 싸단 느낌. 그래서 막 색깔도 다 강조돼요. 보통 강조되는
가장 싸게 파는 것만 강조시키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빨간색 볼드체로 다 강조하고 이러거든요. 10대부터 60대까지 타겟한 플랫폼이고 쿠팡은 컬리는 딱 3, 4, 50대 강남 엄마 플랫폼입니다. 이게 처음에 마켓컬리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강남 엄마들 한테서 유명해지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전지현을 모델로 쓰면서 어떤 내가 강남에서 30대, 50, 40대, 50대 엄마를 동경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이제 사람들이 배후 수요로 잡고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켓컬리 컬리에 올라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프리미엄 컨텐츠들이 많죠.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사이즈가 커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좀 됐지만 이제 뷰티 컬리도 나오고 이러는 것이 사이즈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신선식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인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이버랑 손잡은 건 괜찮은데 컬리는 좋은 일인데.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지분 인수 다 못합니다. 그래요? 김슬아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언론에 따르면 한 6% 내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나머지 지분 다 누가 갖고 있냐? 뭐 메타케어, 맞아요. 뭐 캐피탈, 뭐 예. 근데 그게 그 중국 자본이에요. 캐피탈 차이나. 컬리 쪽이. 그렇구나. 뭐 그리고 무슨 뭐 그러니까 나머지 뭐 DTS였나 뭐 이렇게 뭐 나머지 자본들도 다 이제 중국 자본들이어가지고 인수까지는 어렵다. IPO가 왜 어려웠었냐면은 그 사실 김슬아 대표나 이제 이런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럼 상장해야 한다, IPO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4조에 투자했는데 기업가치 한 2조, 1조에 맞춰가지고 상장한다는 액시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상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김슬아 대표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유동성도 확보하고 그러네요. 제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마트가 왜 쿠팡의 유일한 대안 세력이냐? 그러니까 컬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큰 적자 난 것도 결국 그 콜드체인 구성하느라 힘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국에 지금 아직도 컬리는 전국에 안 돼요. 주요 수도권, 신도시 이런 데만 되는 그래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쿠팡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돈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풀페이먼트 싹 갖추고 시골에까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예. 새벽 배송이. 근데 이제 컬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풀페이먼트를 갖춰야 하는데 그럴 돈이 지금 앵꼬가 낮다고 보는 비유인 거죠. 근데 그거 네이버가 못 태워줄 거고 그 돈들은. 근데 이마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마트는 곳곳에 전국에 매장이 이마트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곳곳에 네. 매장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마트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규제 산업 때문에 그래요. 규제법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그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뭐 그 대형마트 규제? 그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해가지고. 있죠. 이거 여전히 있죠.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는 이제 유통사업자고 이 쿠팡이나 컬리 이런 데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라서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쿠팡이나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새벽 배송도 돼요. 왜? 일요일에도 출근해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그 저기 매장에서 픽업해가지고 배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풀어줘야 이제 뭐 쿠팡이 대응할 수 있는데 이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쿠팡은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그 대표자도 창업자도 외국인이고, 근데 이마트는 한국계 기업이고. 근데 신기하네. 그냥 주말에 마트는 열잖아요. 주말에 월 2회 안 열어요. 그러니까 격주 2주차, 4주차 일요일은 안 열어요. 그게 왜냐면 일요일마다- 전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제한이구나. 일요일마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요일마다 하는 데가 있고 뭐 이제 지자체별로 그걸 월요일로 이제 고시해가지고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30일 내내 돌아가는 게 아니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콜드체인은. 근데 쿠팡도 막 일요일에 막 자주 오진 않는데. 그거는 그냥 뭐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만 기본은 다 나갑니다. 쿠팡은. 그래서 사실 이마트는 굉장히 그 지금 모래주머니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되게 옛날 규제긴 하죠. 굉장히 옛날 규제. 2010년대 초반 규제를 가지고 우리 막 초딩 때 막 그때 막 시장이 너무 죽어간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전통 시장도 각자의 어떤 경쟁력을 많이 갖췄거든요. 그럼요. 네. 다 아케이드로 구성하고 맞아요. 좀 이렇게 접근성도 높여주고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엔 전통 시장과 이마트밖에 없었고 대형마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규제가 플러스 뭐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밸런스가 좀 필요했겠지만 그 뒤로 쿠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정말 국내 기업을 좀 규제 풀어주고 해야 하는 그 기조가 이제 좀 생겨나야 하는데 여전히 어떤 뭐 수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전통 시장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를 못 풀고 있죠. 그럼 네이버가 이마트랑도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어쨌든 이마트의 일요일을 못 열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컬리를 만나면 컬리는 24시간 돌아가니까 네이버는 오히려 컬리랑 했을 때 풀리는 게 쉽죠. 근데 이제 풀필먼트는 컬리가 다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풀필먼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한테 풀어줘서 가는 게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대다수가 있으시면 또 진행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쨌든 네이버의 이번 전략 자체는 뭐 그림은 나쁘지 않은 출발이지만 예. 뭐 쿠팡을 견제하기까지는 여전히 예. 역부족이다. 한참 뭔가 말이죠. 더 하려면 네. 그 말씀하셨던 풀필먼트 시스템 네. 뭐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타다 보면 쿠팡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창고형 시스템이 좀 더 돈을 써서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이버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죠. 그럴 생각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네이버는 이 유통사업자로 남으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데 또 써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쪽에서도 이제 쿠팡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또 따라가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그럼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